매일 고통을 겪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약물이나 주사로는 해결되지 않는 관절통?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지만 여전히 허리, 무릎, 관절의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불평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밤 3분 동안 3군데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그러면 3일 만에 허리와 무릎 통증이 마치 기적처럼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진료실에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비법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모르셨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약에 의존하며 매일 아침 고통을 견디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노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고통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밤 3분 동안 이 3군데를 마사지하는 것만으로 효과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효과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세요. 또는 치료를 받으세요. 와 같은 뻔한 조언이 아닙니다. 60대, 70대, 80대 환자들이 경험한 기적적인 변화를 보았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김영철 씨, 73세는 20년 넘게 무릎 통증을 겪어왔습니다. 그는 집 근처 공원에서 한 바퀴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철 씨가 저희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의 무릎은 상당히 퇴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약물과 물리치료를 시도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오늘 공개할 비법 3가지를 그에게 알려주었고 그는 매일 밤 규칙적으로 연습했습니다. 놀랍게도 2달 만에 김영철 씨는 지팡이 없이 30분 동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은 특히 노년기에 흔한 허리와 무릎의 관절통에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통증을 줄여주는 비밀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지점들은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염증을 줄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저는 허리와 무릎 통증을 해결하는 중요한 비법들을 여러분에게 공유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비밀 지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무릎 뒤쪽, 중요한 경혈들이 있는 곳입니다.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이 부위를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고은희 씨, 72세, 위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더 잘 이해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고은희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 무릎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0대 후반이 되자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한 번은 의사가 무릎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 걱정이 되어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상태는 악화되어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물리치료, 진통제, 주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며칠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녀에게 무릎 뒤쪽을 하루에 3번 마사지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고 매일 자기 전 무릎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약 3분간 마사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릎 통증이 줄어들기 전에 허리 통증이 먼저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항상 매우 심했습니다. 무릎 뒤쪽을 마사지한 지 약 일주일 후 아침에 허리를 펴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2주 후 그녀의 무릎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3주 차에 들어서자 그녀는 큰 차이를 느꼈고 30년 넘게 지속된 만성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찾아왔지만 평생 고통을 겪어온 허리 통증이 먼저 완화된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검사를 해본 결과 무릎 주변 염증 수치가 줄어들었고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무릎 뒤쪽의 경혈이 허리와 다리를 지나는 경락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고은희 씨는 완전히 회복되어 휠체어나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주일에 3번 동네를 걸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친구들을 데리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리와 무릎의 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릎 뒤쪽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부위는 무릎 뒤의 오목한 부분으로 무릎을 살짝 굽히면 주름이 생기는데 그 주름의 중앙이 바로 마사지해야 할 부위입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위중열이라고 하며 요통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방광경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등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여 요통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요통이 있지만 등을 직접 마사지할 수 없을 때는 무릎 뒤를 마사지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통증 완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마사지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아 다리를 살짝 굽혀 무릎 뒤쪽 주름이 보이도록 합니다. 그 주름의 중앙이 바로 마사지해야 할 지점입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이 해당 부위를 누르도록 합니다. 엄지로 23초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적당한 압력으로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손을 떼며 혈액이 흐르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 동작을 57회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한 요통이나 오랜 시간 서 있은 후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위중열은 비교적 안전한 부위이지만 무릎 뒤쪽에 혈관 문제가 있다면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혈자리는 허리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린 후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 부위를 마사지해 보세요. 통증이 완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릎에 염증이 있거나 붉게 부어오른 경우에는 마사지를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저녁 3분씩 무릎 뒤를 간단히 마사지해 보세요.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마사지를 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너무 강하게 눌러서 심한 통증이 생기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지만 편안할 정도의 적당한 압력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압력을 줄이세요. 둘째, 뼈나 관절 부위를 직접 누르기보다는 근육과 살이 있는 부위를 마사지하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마사지를 하기 전에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가볍게 문지르거나 따뜻한 수건을 이용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세게 누르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마사지 전엔 반드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넷째, 마사지를 할 때 숨을 참지 마세요. 호흡을 고르게, 부드럽게 하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이 이완된다고 상상하면 더욱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 부위를 약 12분간 마사지하고 하루에 23회 반복하세요. 너무 오래 마사지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므로 규칙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관절염이나 염증이 있다면 마사지 전에 얼음찜질 같은 냉요법으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최근에 수술을 받았거나 인공관절이 있는 경우에는 마사지를 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도 강한 압력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일어나 몸의 변화를 느껴보고 가벼운 스트레칭 동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시면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마사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사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약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은 관절 건강을 증진시켜 줍니다. 둘째, 잠자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여 근육을 이완시키면 더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단에서는 소금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세요.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허벅지 앞쪽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마사지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통합된 구조입니다. 박수원, 68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다 보니 팔을 들거나 머리를 감을 때마다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밤이 되면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깨 통증 때문에 몸을 구부리게 되면서 허리와 무릎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우연히 저를 알게 되어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박 씨의 어깨, 허리, 무릎 통증을 확인한 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깨가 아플 때 어깨만 마사지하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면 자세가 교정되어 어깨와 허리, 무릎의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박 씨는 허벅지 앞쪽 마사지만으로 어깨, 허리, 무릎 통증이 줄어든다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간단한 방법이기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박 씨는 손가락으로 허벅지 앞쪽을 3분 정도 강하게 눌러가며 마사지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팔을 들어 올릴 때의 통증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팔만 들어도 딱 소리가 나고 심하게 아팠는데 이제는 어깨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게다가 허리와 무릎 통증도 줄어들어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앞쪽 근육이 긴장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무릎이 뒤로 굽어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를 제대로 마사지하면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면서 골반과 무릎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대퇴사두근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물리치료에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면 무릎 앞쪽 통증을 줄이고 허리에 가해지는 압박을 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대로 마사지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서 허벅지 앞쪽, 즉 배와 다리가 만나는 부위를 만져보세요. 단단한 뼈가 느껴질 텐데 그것이 바로 골반뼈입니다. 골반뼈에서부터 무릎 쪽으로 손을 움직여보면 골반뼈에서 무릎까지의 거리 중 약 13cm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마사지해야 할 위치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지점을 눌러보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약간 아프지만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의 압력으로 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왼쪽과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보세요. 그러면 긴장된 근육이 점차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 다리당 약 1분 정도 마사지하세요. 마사지를 할 때는 호흡을 고르게 하고 편안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면 막혀있던 혈관이 열리고 허리와 무릎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크게 완화됩니다. 이 근육은 다관절근이라 불리는데 하나의 근육이 허리와 무릎 모두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위를 누르면 약간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사지를 계속하다 보면 근육이 점차 풀리면서 통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약간 아프지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야 합니다. 지금 바로 마사지를 해보시고 매일 밤 3분씩 일주일 동안 계속해보세요. 무릎과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매일 발바닥을 자극하면 전신관절의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김민우, 78세, 씨는 50대 중반부터 허리 디스크로 인한 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10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식당에서 일할 때 그는 수입보다도 허리 통증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오늘도 허리가 아프면 어쩌지? 김 씨는 침, 물리치료, 온찜질, 한약치료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상태가 되었고 가족들은 수술을 권유했지만 수술 후에도 통증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허리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MRI와 기타 검사를 확인한 후 저는 수술 대신 발바닥 마사지를 시도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김 씨는 허리가 아픈데 왜 발을 마사지하냐며 위하해했지만 저는 발바닥에는 몸의 신경과 연결된 반사점이 많아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부터 김민우 씨는 하루에 2~3번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위와 뒤꿈치 근처에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3일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를 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아내도 그가 훨씬 편하게 걷는 것을 느꼈고 일주일 후 병원에 다시 왔을 때 그는 지팡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호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바닥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보행 자세가 교정되면서 김 씨에게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그는 복근을 강화하기 위한 간단한 운동도 병행하며 허리 통증 완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수술에 대한 걱정 없이 통증이 줄어든 것에 매우 감사하며 이 방법을 주변의 아픈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발바닥 마사지를 제대로 하면 무릎, 허리, 엉덩이 같은 여러 관절의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바닥은 많은 경락과 중요한 혈자리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발을 자극하면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현재는 발바닥을 자극하는 기능성 신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 우리 몸은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엔도르핀은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로 우리 몸의 자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면 관절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발바닥 마사지를 받은 사람들은 통증을 덜 느끼고 진통제 복용량도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발 마사지의 통증 완화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바닥 마사지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 위에 올려놓거나 바닥에 앉아 다리를 접어 손이 발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허리가 불편한 경우에는 등받이에 기대어 한쪽 다리씩 번갈아 가며 해도 좋습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을 사용해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이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분을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마사지하세요. 발바닥 중앙의 오목한 부위는 A지점이라고 부르며 이 부위를 누르면 편안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아프게 느껴지면 압력을 약하게 조절하세요. 다음으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전체를 마사지합니다. 특히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주목하세요. 그런 부위는 다른 신체 부위와 연결된 반응점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마사지하세요. 한쪽 발은 약 1분 정도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발을 끝낸 후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만약 손으로 하기 어렵다면 작은 공이나 마사지 볼을 발바닥 아래에 놓고 앞뒤로 굴리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몸속의 염증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관절 주변 조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바닥 마사지만으로도 전신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처럼 하체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로 인해 발이 감각이 둔한 분들은 너무 강한 마사지를 피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38년 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한 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방법은 하루 3분만 투자하면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퍼벅지, 발바닥, 무릎 뒤쪽을 매일 마사지해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바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일주일 또는 2주일이 지나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년의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실천하는 작은 노력의 결과임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어디부터 마사지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아퍼벅지, 발바닥, 아니면 무릎 뒤쪽인가요? 여러분의 의견과 통증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